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새롭게 적응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취업,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맞는 정보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과 성공 취업을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양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대승 PM님 환영합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의 일자리에 함께 동반하고자 하는 취업 컨설턴트 차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어떤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 자, 변화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게 민간 기업, 사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채용 변화를 지금 같이 발빠르게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서요. 네. 오늘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5대 발전소에 해당하는 채용 전략에 대해서 좀 양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요.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이 있어서 네. 예, 오늘은 5대 발전소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실 모양인데요. 5대 발전소가 어디예요? 네, 남부발전, 네.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이렇게 많은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이런 기술직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좀 지원하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래요. 5대 발전 공기업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진짜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는 한국 남동발전 먼저 네.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동발전 채용 절차를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이고요. 서류 전형은 적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적부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업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지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던가 네, 불필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문항을 빠뜨리고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디테일한 이름들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단계는요? 네, 다음 단계는 이제 NCS 필기 시험 단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와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두 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주안점이 있는 부분은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60점으로 조금 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단계는 면접 단계입니다. 면접 단계고 세 가지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인성, 토론, 상황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 가장 큰 포인트는 인성이 40으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 토론과 상황이 각 3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요. 일단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NCS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도 AI 온라인 면접 이런 것들 좀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기업보다는 조금은 이제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표적인 사실 오늘 발전소긴 하면 네. 인국공이라던가 이런 발전소들, 그러니까 좀 많이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지원량이 많은 그런 지원율이 많은 이제 공공기관들은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오. 네, 좀 더 검증 자료로서 좀 더 공정성이라는 거에서 사기업과 다르게 공정성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채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공정하다라는 네. 부분이 또 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군요. 그럼 필기 합격하면 AI 온라인 면접 보는 겁니까? 네,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AI 온라인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면접 당일에도 한 번 더 그 인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를 통해서 HU를 보게 되는 거예요. HU율이 70%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 당일에도 인성검사를 한 번 더 네네네. 본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다면적 인성검사까지 해서 70% 일치해야 된다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동일 인물인 걸 확인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신뢰도와 일관성 인정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보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갈수록 공기업에서는 인성 면접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요.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도 있고 좀 공정하게 일치하는지를 보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지원 시에 기억해둬야 할 특이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1단계 온라인 인성 검사입니다. 그래요? 되게 특이한 사항인데 예전에는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합격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인성 검사 했다라면 이번에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까지 합쳐져서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단계 서류 전형에 인성검사 결과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AI 면접, 네. 인공지능 AI 면접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필기 합격자에 대해서 AI 온라인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AI 결과가 면접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고요. 면접 전형의 활용 자료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합격, 합격이 아니라 활용 자료로 면접을 네네. 위한 사용이 된다. 그래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NCS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네. NCS는 뭐 다른 기본적인 뭐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는 네. 부분이고, 그래서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가 취업은 이제 직렬이 아닌 병렬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NCS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 조금 더 점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어서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로 네. 인성 면접은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준비를 하시고 말하는 연습 또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인성 역량 면접 40, 토론 면접 30, 상황 면접 30, 인성에 아무래도 조금은 네, 더 맞습니다. 점수 포지션이 높네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대 발전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볼까요? 네, 두 번째는 한국 남부 발전입니다. 네. 네, 한국 남부 발전의 채용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1단계에서는요 서류 전형, 공공기관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네요. 패스페일,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적부 형태로 일단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더 이제 항목별로 이제 구체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역량을 발현했던, 다시 말해서 성과적인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평가에 좀 더 반영이 네.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필기 전형으로 직무 적합성 평가와 인성 평가를 이제 같이 진행을 네. 한다라는 부분과요. 직무에 대한 기초 지식적인 어떤 평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사항으로는요. 한국사와 영어 시험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그래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 사실 공공기관 하면 한국사이긴 했습니다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어떤 전형 절차로 바뀌면서 한국사 시험이 좀 살짝 빠졌었어요. 근데 발전소는 아무래도 한국사라는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남부 발전 알아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도 공공기관이니까 그 다음은 NCS 들어갑니까? 네, 네. 당연히 이제 3단계 네. 이제 NCS 기반의 역량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제 전형 절차가 또 있는데요. 1차 면접에서 이제 300점이라는 이제 포인트를 두고서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다음에 그룹 디스커션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실무, 그다음에 역량 면접 100점. 그래서 각각 100점씩 해서 면접에 대한 300점에 대한 총점을 이제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서만 NCS를 뭐 공부한다, 직업 기초 능력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면접에서 평가 기준이 NCS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이 좀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의사소통, 대인관계 이런 내용들의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직무 수행,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면접에서 평가에 적용을 해서 이제 불합격, 합격의 어떤 판단을 하고요. 이제 2차 면접은 이제 온라인 면접 평가로요. 인성과 조직 적합성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면접 안에서도 1차, 2차를 또 네. 나누어서 이제 2차에서는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전에 이제 자기소개서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면접 때 참고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소개서 영상을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그걸 평가하는 기업들이 요즘 좀 심심치 않게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을 찍을 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회사 같은 경우는 네. 2차 면접에서 영상을 업로드해서 평가 자료로 쓴다라는 것은 2차 면접의 평가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원들이 대부분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소개라는 어떤 기반을 조직에 대한 적합성, 다시 말해서 조직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성이라든가 앞으로 내가 회사에 어떠한 부분을 기여하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평가의 포인트를 좀 더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의 어떤 차원들을 좀 구성을 잘 하셔서 영상을 이제 아무래도 호감가도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화면을 보고 렌즈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 했는데 자기소개를 영상으로 찍는 거 역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대표님. 네, 우선은 이제 우리 합격자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실 채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대기업은 좀 심플한 편인데 네. 비해서 공공기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잘 분석하고 찾아보셔야 되는데 합격자 결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2단계 필기 전형과 네. 3단계 면접 전형을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잘 봤어도 필기 점수가 나쁘면 네.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주의할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면접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성적인 측면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 어떻게 적응할지 조직 적합성 평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어떤 걸 학교 다닐 때 했다라기보다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력해 왔던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남부발전은 전용 온라인 면접 프로그램을 아예 도입을 해서 이제 회사 내에 아예 시스템을 그래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전용 온라인 면접 프로그램까지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만큼 인재를 뽑는데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영상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부분 헤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영상을 자기가 알아서 찍으면 되는 겁니까,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민간 사기업에 네. IM그라운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어플을 활용해서 자기 영상을 좀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가 좀 돼 있고요. 촬영은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 그 화면에 이제 URL을 공지해 주셔서 이제 지원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나에게 맞는 적성과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K플러스 청년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취업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직업지도 프로그램 K플러스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플러스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준비생의 직업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취업 서류 작성 및 면접 기술 강화 등 구직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진로와 자기 탐색, 의사결정과 기업 탐색, 구직 서류 준비, 면접 준비 및 실전 모의 면접, 취업 성공 요소의 분석과 취업 준비 행동 실천 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K플러스 프로그램은 커리어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플러스의 약자로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여 최고의 하나를 더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직업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구직자, 대학생 등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 및 구직 기술 향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K플러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는 워크넷 또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시고 참가 일정 등을 담당자와 협의한 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 취업 지원과 직업진로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각 집단별 15명 내외로 진행되는 K플러스 프로그램, 총 24시간 4일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은 5대 발전 기관을 묶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두 군데 알아봤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PM님 어디 가볼까요? 네, 세 번째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네, 네.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뭐 서류 전형은 적부 판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부 판정이라는 게 그냥 적합하다, 네. 아니다 정도로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네. 뭐 목적 자체가 서류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공기업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니까 네. 자기소개서를 대충 썼는데 합격한 친구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부라 하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된다는 점 그럼요. 강조드리고요. 네. 2단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NCS 필기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무 수행력 평가, NCS 평가가 각각 50점으로 이렇게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네. 3단계에서는 직무 PT 면접과 인성 네. 면접과 추가적으로 가산점이 방영이 됩니다. 이 가산점은 이제 서류 때 제출했던 그런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가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도 아무리 적부라고 해도 정말 끝까지 이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정성껏 작성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 면접 같은 경우는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면접도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네. 동서발전 경우에는 면접 전형에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채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 총점 60점 60점이 미만은 네. 최종 탈락.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알아보고 있고 지원 시의 주의사항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서발전도 필기 전형을 보기 전에 이제 인성 검사를 먼저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성이라는 게 참 중요해지는 그렇죠.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인성 검사도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체험형 인턴시에 이제 AI 면접을 도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 AI 면접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AI 면접을 본 겁니까? 이미 한 거죠? 상반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제가 프로세스를 보니까 네. 그 M사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네.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좀 전에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자기소개, 기본 질문, 뭐 성향 파악, 인적성이죠. 그다음에 상황 대처, 보상 선호, 전략 게임, 심층 대화까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총 러닝 네.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 네네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도 비슷하고 기본 질문, 성향 파악, 상황 대처, 전략 게임, 심층 대화 이런 것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평가 기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동점자 처리 방법도 좀 다릅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 필기 시험은 가장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 숫자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당연히 붙는 건데 그렇죠. 동점자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면접의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면접이겠죠. 면접인 경우에는 동점자라고 해서 둘 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네. 티오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인성과 직무 면접 중에서 인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인성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허투루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다 어떻게든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국 서부 발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발전의 채용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직무 지식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공 지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특이점은 한국사를 포함했다라는 것으로서요. 한 10문제 정도 한국사를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에서 다른 발전소도 이제 한국사 보시었던 것처럼 역시 서부 발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직무 기초 능력 평가 해서 우리가 ACS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인성 검사로 해서 인성 검사를 통해서 적부 판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성 검사 점수가 잘 안 나오시면 또 필기에서 탈락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량 구조화 면접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공기관이 과거에 이제 역량 면접을 이제 최근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경험 면접을 주로 보고 있고요. 직무 상황, 그래서 현재 직무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거냐라는 직무 상황에 대한 그룹 면접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총 3단계를 거쳐서 가는데요. 합격자 결정 순위는 서부 발전은 그래도 필기 점수를 합산하지 않고요. 그래요? 네, 3단계 면접 평가를 통해서 고득점 순으로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네.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부발전 지원할 때 구직자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청년 공감 면접을 보고 있다라는데요. 요즘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제 회사의 어떤 채용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체 유니폼을 지급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청년들이 이제 사실 이런 정장 준비하랴, 면접 보는 준비하랴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당일날 또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부담감을 줄이고자 유니폼을 이제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니폼을 통해서 지급해서 심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면접도 돈이 들어요. 그렇죠. 옷 사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머리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하고 가는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니폼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공정한 면접을 본다라는 거에서 복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좀 주고자 하는데요. 네. 또한 이제 면접장 분위기가 좀 사실 이렇게 우리 정장을 오늘도 네. 저희가 입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보다는 경직되지 않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 공감이라고 네.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부분 포인트일까요? 네, 면접 내 응시자에 대한 호칭을 변경해서 부르도록.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 당일날요, 네. 면접에 이게 무작위로 닉네임을 부여하고서 수험 번호 대신에 닉네임을 호명해서 오. 면접의 분위기 한결 편안하게 바꾼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누구님 뭐 이렇게 보통은 부르는데 닉네임을 네. 이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오, 서부발전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공기업이라도 다 딱딱한 면접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또 짚어주실 부분 있을까요, 대표님? 네, 평가 기준에 대한 좀 특이점을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면 서류 전형에서 이제 적부 형태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제 서부발전은 이제 5배수라는 배수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력서와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서요. 이력서에서 정량적 평가가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요. 자소서에 대한 내용 검증이 또 들어간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서 이력서와 자소서 작성을 좀 충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자, 다음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어디 볼까요? 한국 중부발전입니다. 중부발전. 중부발전도 네. 마찬가지로 NCS 평가를 보기 전에 이제 인적성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NCS 필기시험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면접은 크게 2단계로 나눠집니다. 1차 면접은 이제 관찰 면접이죠. PT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2차 면접은 이제 인선 면접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총점으로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 그 형태가 되고 4단계가 있습니다. 신원 조회와 신체 검사까지 해서 이제 적부 판정으로 최종 합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합격까지 이제 가까이 갔다는 얘기니까 한국 중부 발전 준비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라고 주의할 사항, 체크할 사항 좀 알아볼게요. PM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제 모바일 오픈 채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로. 네, 이런 이제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모바일로 채용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검색하시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채용 전형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채용 담당자의 채용 상담 굉장하죠. 이런 거는 그리고 관연도의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 이러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가 직접 채팅을 해주는 겁니까? 네, 상시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거는 걸로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라는 게 와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PM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점수를 반영을 할 때 면접 점수가 70%고요. 나머지 30%가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30%예요. 그러니까 직무 능력 평가가 아니고 수행 평가가 아니라 NCS 기초 능력 평가가 30%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좋은 결과로 최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발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5대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채용이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사이트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채용 과정이 좀 말씀해 주셨지만 민간 기업에 비해서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NCS가 또 껴있고 뭐 몇십 %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도 다 좀 세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대승 PM 차현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익숙치 않은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결혼 이민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결혼 이민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모든 결혼 이민 여성에게 자기 이해 및 직업 탐색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 의사결정 및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이후 실제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요. 기본 과정은 새로운 만남, 나의 미래 상상하기, 나의 특성 이해하기, 직업의 종류를 알아보기, 취업 목표 결정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 과정으로는 구직 기술에 대한 노하우, 면접 기술 노하우, 직장 생활 노하우, 경력 설계 노하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취업을 원하는 결혼 이민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한국어 소통 가능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모두 4일 동안 3시간씩 총 12시간으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면 됩니다. 취업으로의 도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 저희 일자리 한라인이 응원할게요.